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보다 미국을 떠나 이민을 간 사람들이 더 많아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임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곧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서도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악명 높은 마약왕 엘멘초가 체포된 이후 보복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멕시코에 대해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멕시코 내 미국 시민을 해치거나 위협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뉴욕 주민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기업들의 관세 환급 권리를 되파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 12년 만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보다 이민을 간 사람들이 더 많아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에겐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미국에 살지 않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정부는 미국의 인구 유출에 대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더 저렴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50개국 이상의 거주 허가, 외국 주택 구매, 학생 등록 및 기타 지표에 대한 데이터들은 미국인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해외로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재택근무하고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미국에 살지 않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아파트를 구입해 정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더블린의 그랜드 캐널 도크 지구는 거주자 15명 중 1명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발리, 콜롬비아, 태국에선 달러로 지불되는 미국인 원격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로 현지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을 찾아 해외의 요양원을 찾는 시니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을 떠나가는 이민자의 물결을 도널드 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인의 인구 순유출은 약 15만 명이었는데 2026년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 수는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 약 60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260만에서 27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67만 5천 명을 추방했고 스스로 미국을 떠난 불체자도 약 220만 명에 달합니다. 연방정부가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임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미네소타주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 완전하게 해명하기 전엔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서도 곧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제 정부는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임시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의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단속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미네소타주가 미국민 납세자의 돈을 제대로 지켜야 할 의무를 진정으로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책임자 마흐멧 오즈 박사는 사기로 의료수당을 챙기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악당들이라고 칭하면서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주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던 보건의료안전망 메디케이드의 지원금 2억 5,950만 달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주민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며 미네소타주와 다른 주들의 지도자 중 메디케이드 자금의 수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네소타주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기 전엔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동안 전국에서 지원금 사기를 적발하겠다고 외쳐왔던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곧 사기 수령을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정부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24일 국토안보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을 15일간 유예했습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이 제3국으로 송환되기 전 의미 있는 고지를 받고 추방의 의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당국의 정책은 이의가 제기되기도 전에 추방을 집행해 정당한 법적 다툼을 무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판사는 이 나라의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원칙이라며 이 법원은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연방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이민 당국이 제3국으로의 신속 추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연고가 없는 내전 지역인 남수단으로 이송되던 이민자 8명의 항공편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으로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입니다. 이들 8명은 살인, 성범죄, 강도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머피 판사가 발부한 임시 금지 명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6명을 엘살바도르와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소에 IC 요원들이 배치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DHS가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선거 무결성 담당 부차관보 헤더 허니는 어제 연방선거지원위원회와 기타 기관들이 진행한 화상 브리핑에서 주 정부들이 투표소에서의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가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셜리 웨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메인주 국무장관 셰나 벨로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IC를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은 위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DHS 관계자는 로이터에 투표소에 실제로 공공안전 위협이 있을 경우 출동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며 체포는 특정 대상에 대한 표적 단속 조치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과 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치러집니다. 다음 달부턴 각 정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선거가 시작됩니다. 국무부가 악명 높은 마약왕 엘멘초가 체포된 이후 보복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멕시코에 대해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멕시코 내 미국 시민을 해치거나 위협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멕시코 전역에서 납치, 강도, 총격전 등 높은 범죄율을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특히 게레로, 콜리마 등 6개 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은 매우 위험하며 카르텔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4단계 여행 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은 콜리마, 게레로, 미초아칸, 시날로아, 타마울리파스, 사카테카스주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치안 상황과 갱단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우린 멕시코 내 범죄 조직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이며 카르텔이 우리 국민을 겨냥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준수하고 야간 통행 제한, 무장 경비가 있는 호텔 이용,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보안 조치를 당부하고 국무부 여행 경보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멕시코 할리스코주와 과나우아토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라며 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 12년 만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입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 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 거소, 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뉴욕 주민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기업들의 관세 환급 권리를 되파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4일 뉴욕주 소비자와 소기업, 농민들은 불법적인 관세를 부담해왔다며 주민들이 납부한 135억 달러 규모의 관세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 가구는 평균 약 1,751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주 전체적으론 총 135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는 설명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입산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뉴욕주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정부의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에 따르면 관세 환급 판결 전 액면가 1달러당 0.2달러에 거래됐으나 판결 직후 약 0.4달러 수준으로 2배 올랐습니다. 중개인들은 지금 환급액의 40에서 45% 가격에 팔 것인지, 시장 상황이 바뀌어 좀 더 받을 것인지, 혹은 매각 대신 100% 환급을 기다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기업의 경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큰 배상금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환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청구권 가격이 급등한 모습은 비록 환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며 참여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도 퇴거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밀린 렌트비를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주택 관련 단체인 뉴욕 하우징 컨퍼런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뉴욕시에서 약 4만 3천 건의 퇴거 소송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시 전체 퇴거 소송 건수 12만 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렌트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에서 발생한 퇴거 소송의 대부분은 렌트 미납 때문이며 팬데믹 이후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회복을 못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연도 퇴거 소송이 발생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 중간 가격은 약 4,600달러로 일반 시장 렌트 중간 가격 약 5,500달러보다 약 1,000달러 정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집행관이 도착하기 전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인적자원국이 매년 수만 건의 밀린 렌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거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가 개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는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지원을 조기에 연계하기 위해 퇴거 조정 법원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쿠바 내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고속정과 충돌이 발생해 군인들이 탑승자들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고속정이 쿠바 카요 팔코네스의 북동부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고속정에 탑승한 10명 중 대다수는 범죄 및 폭력 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쿠바의 침투에 테러를 자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린 쿠바 측 발표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DHS와 해안경비대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캔자스주를 출발해 워싱턴주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2117편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는 여성의 휴대전화는 그냥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가지고 놀거나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불꽃이 약 30cm 높이까지 치솟았고 여성은 화상을 입기 전에 휴대전화를 통로 쪽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그 위에 수건을 덮었고 내가 신발로 불을 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는 항공기 이륙 후 15분 만에 발생했으며 곧바로 불을 껐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 숨쉬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했으며 승객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 한국일보가 2025년 7월부터 12일까지 각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파크 등 주요 한인 밀집타운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포트리에선 25,233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포트리는 버겐 카운티에서 가필드에 이어 두 번째로 주차 위반 적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은 9,865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습니다. 그 외 클립사이드 팍은 9,620건으로 23% 증가했고 리치필드는 4,363건으로 7% 증가했습니다. 반면 레오니아는 68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26에서 27학년도 3K와 프리-K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등록을 독려하는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있으며 신청 웹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한 13개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보육은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3K, 프리-K는 무료로 제공돼 가족에게 연간 최대 $26,000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3세 또는 4세가 되는 자녀를 둔 가정이며 신청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혜택은 기간 내 접수된 신청인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약한 눈발이 날리고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